155페이지. 어려운 연애의 성공은 운명을 개척하는 것이야 한다. 이건 아주 드라마틱한 얘기입니다. 연애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흔히들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제 그만 포기해라. 네 인연이 아니다. 이루어지지도 않겠지만 설사 이루어진다 해도 잘 살게 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경우 흔하죠. 남자가 이제 여자를 뭐 잠깐 사귀든지 어쨌든 처음부터 짝사랑했든지 사귀었다가 저가 토라져서 갔든지, 물론 이제 성이 바뀔 수도 있지만 그 경우는 비교적 드물고 대개 이제 남자가 여자를 쫓아다니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럴 경우 남자가 여자 집에도 찾아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애를 쓰는데 오히려 자꾸 더 안 돼요. 자꾸 모욕만 당하고, 그럴 경우에 남자의 주변 친구나 가족은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만 포기해라. 인연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게 맺어지는 것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어렵게 맺어지면 더 그만큼 가치 있다고 생각되지만 뭐 그렇지도 않죠. 반드시 그냥 첫눈에 반해서 그냥 슬쩍 그냥 둘이서 아무런 그런 고통 없이 결혼한 사람이 오히려 잘 된 경우도 많고, 비슷한 예로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의 와 힐러리 여사의 그 결혼은 대학교 때 클린턴이 힐러리를 좋아하는 듯이 눈짓을 보내니까 힐러리가 금방 와가지고 우리 시간 낭비하지 말자 하면서 금방 맺어졌다고 했죠.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지금 사이가 뭐 딴 사람들은 말을 조금은 하지만 그 정도 되면 굉장히 잘 이루어진 사이고 같이 성공하고 어쨌든 대단히 잘된 이제 커플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어렵게 이루어지다가도 좀 잘 살 경우도 많지만 또 많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죠. 이제 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성의 경우라든지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자기가 어쨌든 상대방이 아무리 간청을 했더라도 자기가 수락을 했으면 그때부터 책임은 공동으로 다시 져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 남자가 막 이렇게 사랑해서 결혼해놓고 나중에 또 하는 소리가 당신이 그냥 죽어라고 해서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겨우 그 한 거다. 심지어는 그 여자의 집안에서도 그냥 사이가 나쁜 문제가 생길 듯 하면은 그러니까 당신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근데 그래서 그랬지 뭐 오히려 이런 구실거리를 만들어 놓으려고 일부러 쇼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제가 이런 이 책의 다른 쪽에도 있지만은 뭐 당신이 적극적으로 해서 그랬다 이런 걸 가지고 약점 잡아서 그런 사람은 그만큼 소인되고 그만큼 상대방 세상 모든 것이 이기적으로 행동한다고 자기들 차원에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간청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이기적이고 아주 그런 걸로만 생각을 하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애초부터 질이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죠. 이런 여자 사람이든지 집안이든지 어쨌든 그건 논외로 치고 그런 건 또 다른 단어에서도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간청해서 그런 거를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은 원래 잘못된 사람이다. 어쨌든 간에 근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맺어지면은 그만큼 맺어진 다음에도 그걸 가지고 계속 트집을 잡고 그 싫은데 억지로 했다는 둥 이제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또 그렇게 그런 소리를 하면 또 어떻게 간청한 사람 쪽에서도 사실 좀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이럴 때 여자는 정말로 싫어하는데 진짜 정말로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심정이 남자가 자꾸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남자가 집요하게 대시하여 여자를 기필코 취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들의 사이가 비록 자연스럽게 정해져 있는 인연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얘기한 겁니다. 자연스럽게 정해져 있는 인연은 아니라는 겁니다. 벌써 이것은 이제 그 클린턴 부부처럼 이렇게 서로가 그냥 눈에 맞아서 철커덕대는 그런 경우와는 달리 이렇게 자연스러운 인연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오히려 이 단원이 워낙 중요한 단원이다 보니까 제가 이 책을 쓴 이후로 그 꿈꾸는 여인의 영혼 여정 책에서 이제 이미 또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주제로 이제 이 책이 소설을 쓴 겁니다. 이제 주인공 이집트 왕녀를
그러니까 외국의 이제 사신이었던 남자가 죽으라고 사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전생의 인연의 시초였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이집트 왕녀 그 사람은 영적으로 높은 사람이고, 그 사신 그 사람은 외국에 사신 남자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만큼 그 가치가 있는 거죠. 그 전까지 자연스러운 인연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여성과 인연을 맺음으로 해서 그 남자는 그 이후로 그 여성의 높은 인격과 같이 이제 그 인연이 얽혀지게 됩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고요. 여기서 그 얘기를 다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클린턴 부부처럼 그렇게 잘 맺어지는 부부는 전생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인연 부부라든지 여러 가지 인연들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서로 간에 탁 보는 눈이 있고 그렇게 해서 슬커덕 된 겁니다. 이 책의 주인공, 현대 주인공들도 역시 그런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현대 주인공도 이제 그렇게 금방 이제 맺어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수천 년 전에 그 옛날 부부는 그 남자가 죽어라고 여자를 어떻게 사랑해서 그렇게 해서 아주 힘들고 비극적으로 사랑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들의 사이가 비록 자연스럽게 정해져 있는 인연은 아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이 짝사랑하는 남자와 그 짝사랑 받는 여자는 물론 인연이 있어야 있겠지. 하지만 그 부부라든지 같이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 가족 관계 그런 걸로 인연이 아주 좋은 인연이 쌓여 있다고는 보이기 어렵습니다. 이제 좀 여러 우여곡절은 많았을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정해져 있는 인연은 아닙니다. 꼭 되라는 것도 부부가 되라는 그런 것도 이제 많지 않다고 보죠. 그런 필연성도. 근데 이번의 결합으로 새로운 인연을 개척하여 운명을 행론을 바꾸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그 계속 밀접하게 맺어진 관계가 있는 애초부터 인연이 깊은 부부가 아주 척하게 맺어진 것은 그야말로 그 순탄한 인연을 계속 이번 생에도 이어져가는 그런 거지만은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결혼 후회를 하고 그냥 사랑의 시작 단계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고 이런 경우는 이 꼭 부부가 되라고 그런 것이 운명이 도와주는 그런 상황도 아니지만은 그만큼 힘든 거기 때문에 새로운 길은 개척하기 힘든 건 다 아시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 결합으로 만약에 결합이 된다면 그 힘든 과정을 거쳐서 부부로서 새로운 인연을 개척하여 운명의 행론을 바꾸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싶다면 정 개척하고 싶다면 힘든 연애라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개척할 가치가 없다면은 그것을 하지 말고 힘든 연애를 하지 말고 개척할 가치가 있으면 힘든 연애를 해야 된다 이거 하는 게 좋다 이겁니다. 물론 이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인연 그런 결합이야 뭐 결합하면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는 데는 그만큼의 위험 부담이 따를 것이죠. 따를 것이지만 개척할 새로운 운명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면 실행할 만하다. 그러니까 험한 산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그런 것이 그것이 그만큼 새 길을 갈 그만한 가치 개척하고 나면 그만큼의 덕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험한 과정이라도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죠. 이런 어려운 연애를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현실 사회에서의 위험 부담 외에 특히 주의할 것이 있다. 현실 사회에서의 위험 부담은 별로 특별한 게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집을 자꾸 찾아가다가 여자가 경찰에 신고해서 곤욕을 치른다든가 수모를 당한다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그냥 굴욕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냥 아예 진짜 뭐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고 뭐 가지가지죠 뭐. 근데 이런 현실 사회에서 위험 부담 외에 특히 주의할 것은 여기서 강조하는 겁니다. 상대와의 결합이 어려운 것은 서로가 저절로 끌리는 친령의 관계가 아니면서, 그러니까 저절로 끌리는 것은 아까도 클린턴 부부처럼 이제 전생의 인연이 많이 쌓여가지고 척커덕 아주 쉽게 되는 거, 혹은 이 책의 현대 주인공 부부처럼 아주 인연이 많아가지고 그냥 금방 구렁이 담는 것 같이 그만 쉽게 맺어지는 그런
부부들, 친명의 관계, 친한 영혼의 관계. 그 경계가 아니다는 거죠. 상대와 결합이 어려운 것은 서로가 저절로 끌리는 친연의 관계가 아니면서, 그러면서도 또한 현실적으로도 대개는 또 현실적인 그 사회적인 어떤 상황도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그 잘 맺어지기 힘든 구실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자신과 자신 집안의 세상에서의 성취도가 상대와 상대 집안이 그것보다 높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난한 집, 그 다음에 계속 나오죠. 가난한 집 남자가 부유한 집 딸과 결합하는 데는 난관을 거치게 마련이다. 이 책의 다른 데서 나오지만은 여자는 원래 그 어떤 특별한 무엇을 하지 않더라도 타고난 20대 되면은 이제 타고난 재산이 있다고 1차 설명을 했죠. 하지만 남자는 자기 힘으로 새로 개척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죠. 근데 그 남자가 재산을 물려받았다는가 그러면은 비록 젊은 남자는 아무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집안의 그것이 가지고 있으면은 일단 가진 것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부유한 집 남자하고 가난한 집 여자는 비교적 잘 쉽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집 여자가 외모의 매력만 갖고 있으면은 이제 부유한 집 남자를 당연히 가난한 집 여자로서는 자기의 삶과 을 의탁할 남자를 찾는데 부유한 집 남자는 척 믿을만 하니까, 그리고 그 남자의 부친 얼굴을 봐서도 그 부유한 집 남자가 젊은이가 자신을 배신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보증의 어떤 효과도 있죠. 그러니까 가난한 집, 그런데 반면에 가난한 집 남자와 부유한 집 딸과 결합한 데는 이것은 서로가 엎친 데 덮친 데, 뭐 그러니까 가난한 집 남자는 남자가 아무리 뭐 매력이 있어 봐야 그것은 어쨌든 간에 어, 스스로 나서야지 여자가 뭐 저질러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힘과 자기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가난한 남자는 일단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능력으로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힘들죠. 아직 세상의 경력과 그런 것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근데 부유한 집 딸은 여자 스스로도 이제 자신의 신체적인 그거가 기본 재산인데 게다가 부유한 어떤 집안 배경도 있다. 이건 완전히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그런 경우는 특히나 진짜 결합한 데는 엄청난 난관을 거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마침내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합이 성사되면 이렇게 물론 이제 드라마 같은 데는 이제 일부 뭐 그러니까 가난한 여자가 예전에 아침 드라마 그런 데서도 이제 그 옛날 강문영 씨하고 임성민 씨가 이제 고 임성민 씨가 부유한 집 남자를 하고 강문영 씨가 그 가난한 집 여자가 악바리 같이 부유한 집 남자를 잡는 거. 뭐 이게 재산 상황이 하도 차이가 나면 이제 이 여자가 이제 이렇게 났을 때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남자가 이제 여자들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하여튼 그런 그러니까 합산이 되는 거나 부유한 집과 가난한 집의 이렇게 차이가 있고 거기다가 남자라는 거하고 여자라는 거는 플러스 알파, 여자라는 건 플러스 알파가 되고 하여튼 이렇게 합산이 돼서 이게 워낙 그래도 남자 쪽이 부유하면은 이 경우는 여자가 이제 적게 달라붙는 상황이 되죠. 그 드라마의 경우는. 하지만 대개는 이제 가난한 집 남자가 부유한 집 딸과 결합하는데 난관을 거치는데 그것이 마침내 그 제가 옛날 전에 그 다녔던 전자통신연구원에 그쪽에 강철이라는 사람도 그런 자신의 거, 그 여자 집안에 이제 힘들어 가지고 결혼한 그런 이제 자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실장일 때 그 부하들한테도 자기 가치관을 이제 주입하고 그래서 참 문제가 있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죠. 이제 네, 그래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힘들어서 그러니까 남자가 힘들어서 여자와 결혼을 하면은 좀 자기보다 안정된 비교적 물론 젊은이도 어느 정도의 자기 능력을 검증이 됐죠.
아까 그 사람도 이제 자기가 박사학위를 정도는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유한 집 딸하고 이제 힘들어서라도 결혼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자기의 그 성취감에 취해가지고 자기의 이제 부하들한테도 계속 그렇게 여자한테 이렇게 힘들어서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런 걸 아주 그냥 가치관을 많이 이제 요구하고, 예, 그래서 문제가 됐었죠. 예, 가난한 집 남자가 부유한 집 딸과 결혼하는 데는 난관을 거치는데 마침내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합이 성사되면 세상에서의 신분 상승이라는 결과를 얻는다. 남자가 특히 아주 부유한 집 여자의 결혼을 하게 되면은 신분 상승을 얻게 되죠. 이제 그게 결혼으로서 이제 그 워낙 가족이라는 그 틀로 인간은 자꾸 그걸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그 결혼이라는 그 사이 관계도 여러 인간의 관계들 중에 하나일 뿐인데 인간은 자꾸 소유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가장 가까운 남녀 연애 사이를 결혼이라는 걸로 다 가족이라는 걸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제도는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이 신분 상승이 되는 거죠. 이제 일단 결혼이 되면 부부는 동등하니까 그 집안 사람이 되니까. 그런데 이것이 진실로 운명을 개척하는 효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가 나옵니다. 가난한 집에서 부유한 집으로 결혼했다고 해서 신분 상승이 됐다. 이 말씀 드리려고 아까 좀 늘어지게 이제 쓸데없는 사람 예를 또 들면서 제가 좀 길게 늘어섰습니다. 뜸을 들이려고 좀 이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번 제가 이 말 할 때까지 비디오 끄지 않고 기다리신 분께는 정말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 인연을 맺게 되는 쪽에 진실로 자신보다 영적 신분이 높은가에 있다.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서 부유한 집으로 가서 결합했다는 건 어쨌든 결혼을 했다는 것은 다른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간에 밀접하게 되니까 서로 인연을 깊게 맺었다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는 분명히 부유한 집, 권력 있는 집과 결합하면 신분 상승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진짜 이 책과 그 다른 영성 모든 자료에서 나오지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지금 영적으로 계속해서 고상하게 상승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영적으로 고상하게 상승한다고 그 상승한 사람,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에서의 부하지위가 똑같이 높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건 누차 다들 얘기되는 바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여긴 세상에서는 더 신분이나 세상이 높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정말로 높은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그런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노력을 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혼인을 계기로 더 높은 성취도를 가진 영혼과의 인연을 강화하게 되었다면 분명 운명 개척의 쾌거이다. 정말로 가난했던 사람이 부유했던 사람이든 어쨌든 간에 신분이 높은 사람과 이렇게 맺어졌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영적인 신분이 높고 그랬던 사람이었다. 그런 집안과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런 사람들과 인연을 깊게 맺었게 되었다. 이번 계기로. 그렇다면은 그렇게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던 그런 힘들게 그런 세상에서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이렇게 결혼과 맺어진 연애의 성사를 위해서 노력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죠. 그러나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부를 쌓은 등 사회적 신분과는 달리 영적 성취보다는 자기보다도 낮은 상대와 인연을 강화하는 것은 자신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운명은 오히려 퇴보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저도 약간의 그런 경험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자신이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 정말로 현재 상황에서 이제 신분 상승도 되고 여러 가지 경제 문제로도 확 나아지고 여러 가지 잘 될 거다고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뭔가 꺼려지고 어떤 자존심이 이게 상하고 이제 뭔가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이 본능적으로. 근데 또 많은 경우 또 본능적으로 그런 걸 의식을 덜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정말로 이렇게 현실 사회에서의 위치와 지위 때문에 이것이 맺어지면 굉장히 자기한테는
당장엔 혜택이 돌아오지만 그것이 정말 영적인 자신의 신분 상승이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않을 때 이것은 포기 혹은 그만한 가치가 없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만한 자기가 그러니까 영적인으로 신분이 더 높다고 자기가 확신되지 않는 사람, 그런 경우 그런 사람한테 꼭 더 높은, 물론 높은 걸 요구할 수는 없지만 사람은 다 자기 프라이드를 또 가져야 되니까 또 상대방을 자기가 높다고 뭐 자기 꼭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보다 자기가 그렇게 얻으려고 인연 맺어지고 싶어하는 여자와 그 사람의 집안이 비록 높은 지위나 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어떤 그 모든 그 사람과 그 사람 집안의 모든 것이 과연 자기의 삶과 자기의 삶의 태도, 자기네 집안의 삶의 태도, 여태까지 자기가 인연을 맺어왔던 사람들과의 삶의 태도와 견주어 볼 때 과연 모범적인가? 그만큼 더 자기가 영적으로 더 타락하지 않고 더 배울 만한 그런 만한 사람인가 확신이 가야지. 그래야 좀 힘들더라도 연애를 맺어지려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자기가 그렇게 얻고 배울 것이 많지 않은 경우, 그럴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단원의 맨 앞에 나왔듯이 그만 포기해라, 네 인연이 아니다, 이 말도 사실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기하고 가까이 온 인연이 아니고 자기보다 높은 자기가 자기가 영적 성취를 배울 만한, 적어도 배울 만한 수준의 사람, 꼭 반드시 높고 낮은 건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거고,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타인에게는 누가 배울 만한 수준이 되죠. 조금 비슷한 정도만 되면은. 근데 배울 만한 수준이 덜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렇게 자기가 힘들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 얘기하지만 이 책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그 남자 주인공, 고대의 남자 주인공은 이게 사신으로 그 이집트 왕녀한테 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냥 죽어라고 구애를 하다가 거기서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는데, 이것이 결국은 그 평범했던 그 남자가 그 고상한 인격의 그런 왕녀와 집안과 인연을 맺음으로써 이 사람은 운명개척이 된 겁니다. 영적으로도.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제 그런 그렇게 배울 수 있는 만한 수준이 되지 않는 그런 상대방 인연, 그러면서도 맺어지긴 어려운 인연, 그런 상대를 위해서 단지 그 사람의 현실적인 약간의 그런 그 부와 명예, 혹은 뭐 물론 여성적인 매력 시적으로 아주 그냥 끊지 못하는 상대의 성적인 그런 끌림, 그런 것도 있겠죠. 하여튼 그런 힘든 연애, 이런 거를 이제 그거에 끌려가지고 원초적인 게 끌려서 그렇게 너무 힘든 연애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가 배울 수 있고 그럴 만한 그런 자기가 운명적으로 그럴 가치가 있다고 좀 판단이 될 때, 그때 이렇게 힘든 연애라도, 그때는 정말로 힘든 연애라도 해볼 만합니다. 정말 이 사람과 뭐 꼭 그 사람이 여자나 혹은 뭐 반대일 수도 있죠. 여자가 남자든 어쨌든 간에 상대의 사람이 꼭 배울 만한 수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과 연애를 하고 이 사람과 같이 결합을 하면서 자기가 인생에서 크게 깨우치고 배울 만한 그런 것이 분명히 보이고 끌림이 있을 때, 그때는 힘든 연애라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 단지 그냥 눈에 보이는 성욕 해소와 어떤 부와 생활의 해소, 이런 거, 물론 이런 경우라도 맺어짐이 자연스러우면 당연히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힘들 때는 이것은 그 난관을 하나가고 뚫고, 그렇게 뭐 자꾸 또 젊은 마음에는 그냥 좀 힘들더라도 그냥 뚫고 나가는 게 남자답거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가치를 느끼기가 어려울 때, 그러니 자기가 정말로 뭔가 배우고 그냥 새로운 인생을 깨닫고 그럴 것을 느끼기가 어려울 때, 이럴 때는 그 어려운 연애는 이제 자기 인연이 아니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배울 것이 있을 때만 하나가, 그러니까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자꾸 이 얘기는 정말 설명하고 설명해도 끝이 없습니다. 이 개념을 찾기 위해서는. 하지만 어쨌든 이 정도만 그래도 대강 어떤 말씀인지는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책을 더 나아가고 또 이 책도 더 나아가고 하면서 얘기를 계속 또 하면서 이 오늘 말씀드린 아주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더 많은 분들한테 이해를 시켜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